이번 시간에는 불안장애 중에 하나인 공황장애 들어갑니다. 공황장애는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중요도가 있다. 그래서 내용을 좀 풍성하게 넣어드렸고요. 자, 공황장애 밑에 박스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죠. 1871년 미국의 군의관인 뒤에 있는 부분만 읽으시면 됩니다. 다코스타. 이 다코스타는 남북 전쟁에 참전하던 병사들 중 갑자기 가슴이 뛰고 심장 부위의 통증, 호흡곤란 등을 느끼는 환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군의관의 입장에서 그걸 발견했겠죠. 다코스타는 이 병사들이 실제 심장 질환이 없으나 전투 중의 부상이나 심한 신체적 질병 등이 증상의 원인일 것으로 보아서 심한 활동이나 잦은 흥분에 의해서 심장이 예민해진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생각하여 예민한 심장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후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더 많이 알려졌으며 다코스타 증후군 또는 군인의 심장, 우리가 이제 군의관일 때 군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군인의 심장, 노고 증후군 이렇게 불려왔던 것이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자, 갑자기 엄습하는 강렬한 불안을 뜻하는 공황 발작을 끊어요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장애를 공황장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갑자기입니다. 갑자기에 동그라미 치고요. 공황장애는 혈액 속의 CO2 이산화탄소 수준의 예민한 생물학적 취약성, 과잉호흡, CO2 수준 변화에 대한 생리적인 오해석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는 생물학적 이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이론의 밑줄입니다. 밑에는 인지적 이론입니다. 인지적 이론에서는 불안으로 인한 증폭된 신체 감각을 재난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파국화입니다. 재앙화, 파국화라고 하죠. 재난적인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끊어요 파국적 오해석이 공황 발작을 유발한다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 일반적으로 공황장애는 불안을 조절하는 복식호흡과 긴장이완, 신체 감각에 대한 파국적 오해석의 인지적 수정, 두려운 상황에서의 점진적 노출로 구성되는 인지행동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복식호흡이라든지 긴장이완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국적 오해석의 문제 원인을 해결하는 이런 인지 재구성 그리고 점진적 노출법 이런 것들이 바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읽을 거리 파국화가 나왔습니다. 아론백이 이야기한 인지적 오류 중에 하나 파국화입니다. 스트레스 상황들의 결과를 매우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거기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이게 파국화의 개념이거든요. 즉 이 왜곡은 개인이 걱정하는 한 사건을 취해서 지나치게 과장하여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오류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또는 다른 사람이 바로 그 상황이나 비슷한 상황들을 과거에 성공적으로 다루었음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범불안 장애 환자들은 인지 내용에서 정신적 파국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신을 계속 파국화시키는 사람은 재난에 대한 과장된 사고를 통해서 끊어요 세상에 곧 종말이 닥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국화를 재앙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보면 사례 문제가 나왔습니다.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B양은 19세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한 후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B양은 가방을 든 채 서 있었고 버스가 터널에 동그라며 터널로 들어가서 중간 정도쯤 갔을 때 B양은 갑자기 동그라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빨라지며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공황장애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몸에는 진땀이 났고 곧 죽을 것 같다는 공포와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10분 정도 지속되다가 서서히 좋아졌습니다. B양은 버스에서 내려 급하게 부모님께 전화했고 함께 야간 응급실로 가서 진단을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 소견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B양은 그 이후에도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증상 때문에 학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공황장애입니다. 자, 밑에 심화학습을 보겠습니다. 심화학습, 인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일종의 투쟁이나 도피 반응으로 응급 반응의 일종인데 실제적인 위험 대상이 없는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거나 미치거나 자제력을 잃을 것 같은 공포감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공포감의 동그라미요. 대개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나는 갑자기의 동그라미요. 신체적 증상에 대해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위험 상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황장애 발병 연령은 25세이고 여성이 남성보다 2배에서 3배 더 많이 발생합니다. 여성 쪽으로 부등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연령대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급성 심장병의 심장발작, 뇌졸중, 질식사, 돌연사 등 신체 건강상의 위중한 문제와 관련된 것처럼 느껴지는 갑작스러운 신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환자가 신체적 진료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나 신체 검사에서는 위의 사례처럼 아무 이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황장애를 확실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신체 질환 및 다른 정신과적 질환과의 감별 진단도 필요합니다. 감별 진단의 밑줄입니다. 원인입니다. 생물학적 원인이 있고 유전적 원인이 있고 심리사회적 원인이 있습니다. 자, 생물학적 원인에서 2번 별표 교감신경계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자율신경계와 연관성 있는 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 하는데요. 뇌의 구조와 기능의 생물학적인 이상에서 비롯된다. 2번 별표 교감신경계의 주요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는 청반핵이라는 뇌의 부위의 이상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3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가 교감신경계, 두 번째가 노르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청반핵입니다. 자, 이러한 3단어를 좀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생물학적 원인의 공황장애입니다. 자, 유전적 요인입니다. 임소 공포증을 동반한 공황장애의 경우 유전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황장애 환자의 직계가족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고 쌍둥이 연구 3번 별표 쌍둥이 연구에서 일란성 쌍생아가 있고 이란성 쌍생아가 있는데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에 이란성보다 공황장애에 대한 일치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란성 쌍생아일 때 일치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죠. 이란성 쌍생아보다는. 자, 그 다음에 심리사회적 요인입니다. 정신분석 이론, 행동이론, 인지치료이론, 인지이론 3번 별표. 정신분석 이론은 공황을 유발하는 무의식적 충동에 대한 방어가 실패했기 때문으로 보고 소화기의 부모 상실이나 분리불안의 경험을 중시합니다. 무의식의 동그라미 치고요. 소화기에다 쓰세요. 어린 시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동이론입니다. 불안은 부모 행동에 대한 모델링이나 조건반사의 과정을 통한 학습된 반응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지이론은 공황장애는 사소한 신체 감각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 파국적 오해석 말씀드렸습니다. 확대 해석하여 파국적인 사고로 발전시킴으로써 극도의 불안인 공황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공황장애에 대한 신체적 증상이 중요한데요. 별표 쳐주시고요. 자, 공황장애 원인에 대해서 좀 키워드만 적어보죠. 자, 생물학적 원인론에 보면 교감신경계, 노르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청반핵이라고 하는 뇌의 부위의 이상이다. 뇌의 청반핵, 이상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자, 유전적 요인에서 일란성과 이란성이 있는데 일란성에서 일치율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정신분석이론. 자, 무의식적인 갈등, 그 다음에 어린 시절의 외상.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정신분석 이론에서의 공황장애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지이론. 파국적 오해석, 잘못된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파국화가 원인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자, 이제 공황장애 신체적 증상을 보면 과호흡이 있습니다. 숨을 너무 빨리 쉬거나 너무 깊이 쉬는 것, 과호흡입니다. 호흡곤란이나 가슴이 답답함이나 지식감이 나타나고 어지러움, 머리가 무거움, 손발의 저린 감각, 다리에 힘이 없음, 가슴이 두근거림, 가슴이 당기거나 아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생리현상,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교감신경계의 모든 부분이 반응하게 됨에 따라 모든 증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시에 일어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시에 일어난다 밑줄.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혈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가로 심장 박동수 강도가 증가됩니다. 혈류의 변화로 피부 손발이 차갑고 저리거나 따끔거리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기도 합니다. 끊어요. 땀이 많이 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교감신경계의 활성화 때문입니다. 기타입니다. 입마름, 구토, 거북함, 변비, 통증, 떨림, 눈동자 커짐, 눈부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밑줄 쫙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증상도 시험에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확인 학습, 공황장애 치료 들어갑니다. 공황장애 치료에서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와 공황통제치료가 있는데 3번 별표. 자, 약물치료 들어갑니다. 공황장애에서 사용되는 약물은 항우울제,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와 항불안제가 있습니다. 항우울제는 치료 효과가 오래 유지되고 공황 발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습관성이 없습니다. 항불안제는 항우울제에 비해 치료 효과가 바로 나타나 불안을 빠르게 감소시켜주지만 치료 효과가 수시간 정도만 지속되고 습관성이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의 관리하에 복용되어야 합니다. 자, 공황 증상이 호전되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8개월에서 12개월간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공황 발작을 경험한 사람은 또다시 그러한 고통스러운 공황 발작을 경험하게 될까봐 항상 불안해합니다. 위험하지 않은 상황도 자꾸 피하게 되면서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데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치료자와 함께 알아내 바로잡는 것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대개의 경우 집단인지치료가 진행되고 긴장을 이완시키는 근육이완이나 호흡법이 함께 포함됩니다. 치료는 보통 10주에서 12주간 진행되며 초기에는 약물치료와 병행하다가 점차 약물을 줄여나가게 되는 것이죠. 공황통제치료입니다. 심리치료 상담 중에 한 기법이 되는데요. 공황상태에서의 생각훈련이라 합니다. 공황상태에서의 생각훈련 밑줄. 공황장애에 매우 효과적이고 효과가 2년 후에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 치료의 이론은 공황장애 증상의 환자를 회전의자에 앉히고 의자를 돌리는 겁니다. 환자는 공황 발작과 유사한 느낌을 미약하게 받게 되겠죠. 그때 치료자가 불안 통제 기술을 사용해서 환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수정하고 변화시켜 안전한 상황임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공황이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을 유발시켜서 생각으로 통제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황통제치료라고 말합니다. 공황통제치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원인을 했으니까 치료에 대해서 보면 치료는 약물치료가 있다. 약물치료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지행동치료가 있다. 자, 인지행동치료는 우리가 이제 점진적 이완 방법, 이러한 것 등이 바로 인지행동치료에서 쓸 수 있는 기법들이고요. 세 번째가 공황통제치료입니다. 자, 공황통제치료는 회전의자에 앉혀서 돌리면 공황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공황 상태를 유도해서 그 공황에 대한 생각으로 통제하는 훈련을 합니다. 생각으로
통제하는 훈련을 한다. 이런 것들을 공황 통제 치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